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민법 기본 강의 이제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 강의 길어요, 그죠? 지금 한 50회차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2달 반 코스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이 그만큼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민법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민법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이공계열 출신들 변리사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 뭐 출신들이신데 그래도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재밌다고들 다들 하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 포인트 민법 교재예요.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두껍죠, 그죠? 그래서 민법이 이만큼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OX 지문집인데 이 안에는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가 조금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기출문제가 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 원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지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OX 지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얇죠,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까지 본격적으로 객관식을 준비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만드신 객관식 책을 보면 대부분 이만큼 더 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거 두꺼운 거 풀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리사 기출로 했으니까 여기 뭐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강사님들하고 조금 뭐 제가 뭐 좀 특화됐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로 진도를 나가고 그 진도 나간 만큼 여러분들이 그날 그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 OX 지문을 풀어오시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30분 정도 같이 풀어보고 그러고 다음 진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2권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기본서, 그 다음에 OX 지문제.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뭐 시작할 때는 요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 그때는 이제 남들 다 보는 두꺼운 문제죠, 이렇게 푸셔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소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집이 하나 있죠, 그죠? 이거 뭐 실강생들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드리는데 우리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 그 강의 자료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강생들은 제가 뭐 나눠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 진도표도 적어놨지만, 오늘은 뭐 0회차라고 해놔서 1회차가 아니라 0회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막 공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법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뭐 개관도 해보고, 이야기 듣는 뭐, 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오래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첫 시간에는 민법 공부 방법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민법의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일단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 요거 보시면, 자,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2022년 대비 민법 기본 강의 계획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변리차 1차 민법 개론 공부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자, 일단 민법의 특성이다. 자, 그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기본서 이렇게 이거 지금 몇 페이지 나왔죠, 올해? 이거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새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판례 세긴까지 따지면 뭐 거의 1000페이지 육박하죠. 그죠? 거의 1000페이지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수험가의 강사가 쓴 수험서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저술한 이제 학술적인 그 기본서라고 하죠. 교과서가 있는데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책, 뭐 제가 지금 뭐 안 들고 와서 보여드리지 못한다? 이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정도로 민법의 양이 많다. 그죠? 근데
그런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말 좋은 책이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2차 논술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객관식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려면은 그 교과서에 있는 뭐 학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줄이고 해갖고 수험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요건데, 요것만 해도 1000페이지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이. 공부할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밑줄 쳐놓은 것도 보시면 이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닿는 데까지 빠르면 2개월, 길면 3개월까지 가죠. 그죠? 저도 기본 강의 이제 2개월 반 정도 이제 예상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양이 무지하게 많다. 그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뭐 밑줄 친 부분은 밑줄 안 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어요, 민법. 그죠? 제가 오늘 이 노트 필기식으로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그 체계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민법 조문 체계도예요. 민법 조문 체계도인데, 민법이 총 이제 5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만 따라오시면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넘어가서 제3편 채권, 그 다음에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이렇게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4편 친족법하고 5편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변리사 업무를 위해서 이제 그 민법을 공부하는 것인데, 뭐 상속을 누가 받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는 4편 친족법하고 5편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배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3편 채권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편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문상의 체계도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 3편까지 공부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교과서 편제를 보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그대로 우리 조문 목차에서 봤던 1편, 2편, 3편이에요. 근데 이 채권법은 채권 총론이라는 거하고 채권 강론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둘로 또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전부 다 4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리사 1차 민법 문제가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이 문제수는 정해져 있어요.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그 다음에 채권 총론 8, 강론 8 해갖고 총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4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뭐 1페이지부터 이렇게 끝에 1000페이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문단에서 읽어드린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나오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나오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민법 그 둘째 시간에 조감하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민법 총칙이니까 여기에 섞여 있는 일반적인 이론들을 여기다 몰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민법 총칙을 정확히 하려면 이걸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알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 민법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거 아는 상태에서 이거 보니까 이제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의 일단 두 번째 어려운 점이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중요한 이유라고 써놓은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걸 알아야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거는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줄 꺼놨죠?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밑줄 보면 우리는 이제 수험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근데 이 교재 안에도 보면 이제 뭐 민법으로 치면은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수학 공부해 본 거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차츰차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1년 만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초등학교 수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수준 거까지 일단 배워야 된다.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 모두 섞여 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1년 안에 이건 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제 민법은 어렵다. 왜 어렵냐? 민법은 각 단원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거가 이해가 된다.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문제랑 섞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2개월 반 걸린다. 이상 걸린다고. 그죠? 2개월 걸려갖고 여기까지 봤어.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죠?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보는 것 같고, 또 처음부터 보는 것 같고. 그죠?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민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민법은 각 단원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그럼 이걸 회독이라고 그래요. 회독이 뭐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죠. 최소한 3회독이 돼야 전부 다 알면서 전체적인 조망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전부 다 이해가 잘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튀어나가시면 그러니까 어렵다 이러고 튕겨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한 3회독 정도 돼야 비로소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제 처음 입문해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니까 뒷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위와 같은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100번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거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모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고 요거를 한번 본 상태에서 이걸 보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니까.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민법 총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 공부하다가 어렵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튕겨나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또 여기부터 공부하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도 민법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비로소 실력이 향상이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대강 머릿속에 그림만 이런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일단 그냥 넘어가야 돼. 쭉쭉쭉쭉.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민법에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밑에는 뭐 밑줄은 안 끄였지만 학원도 저희 커리큘럼도 여러분들 뭐 종합반 등록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뭐 객관식 강의 이런 식으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되도록 짜여 있는 거예요. 저절로 반복이 되도록.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되셨고, 뭐 이제 민법의 특성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지금도 뭐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는 되시겠죠. 근데, 나중에, 지금 뭐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라. 그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굵은 글씨 나왔죠?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밑줄 보시면 이렇게 민법 정복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밑에 이제 자연과학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점수의 배분을 보면은 1교시가 이제 산업재산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개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뭐 다 100점씩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산재법은 이게 사실은 산재법이라고 묶어놨지만 특허법, 그 다음에 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등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합쳐갖고 100점. 근데 민법은 보세요. 단일 과목 그냥 10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수 비중도 가장 높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자연과학인데 이게 이 자연과학 안에도 물화생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공계열이라도 자기가 전공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말로 뭐 수험생들 뭐 전공자면은 뭐 유베이스 뭐 없으면 뭐 노베이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어쨌든 전공자라고 해도 4과목 전부 전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공계열 출신인데도 이 자연과학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푸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70점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60점대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들 커트라인을 보면 거의 80점에 육박해요. 작년에 이제 80점 넘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 갖고 그 수험생들이 한 3개월 정도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뭐 좀 특이하게 80점이 넘어갔는데 주로 이제 뭐 78에서 80점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80점 맞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좀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과목 평균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연과학이 60점대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 몇 점씩 맞아야 되는 애들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뭐 87.5 요 정도까지도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자연과학의 까먹은 점수를 산재법이나 특히 민법에서 이걸 커버가 안 되면은 1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합격자들 점수 분포를 보면 민법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막, 그죠? 87.5, 90점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민법은 그 정도 목표로 하고 가신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해야 비로소 1차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됐다. 넘어가신다. 여러분들 뭐 공부하신 분들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오늘 좀 지겨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공부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 좀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민법을 고득점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이 어렵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좀 강론적인 것인데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이제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로치고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보실게요. 그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양이 아까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첫째 줄에 써놨지만 법대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 맨날 이해. 야, 이해를 못하고 무슨 법학을 하냐. 맨날 이해를 강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랬는데 사실 그래도 잘 안 와닿아요. 그죠? 근데 암기를 하고 나니까 그 암기가 다음 단계의 이해를 증진을 시켜줘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해와 암기를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예요? 그죠?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거 암기는 좀 저절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뭐 경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민법을 연구하는 뭐 이제 뭐 대학원 가서 박사 석사하겠다고 석사 박사하겠다고 연구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시험을 위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실제 여러분들 OX 지문집 제가 나눠드렸지만 바로 그날 배운 거 OX 지문 풀어봐도 헷갈려요. 이거였나 저거였나.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험을 위해서는 암기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하되 암기를 많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 시험에서 OX를 이게 정확하게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오는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1, 2, 3, 4, 5번 오지선다니까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다가 2번 찍었는데 틀렸다 이거야. 그죠? 요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암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강사다 보니까 암기도 좀 강조하는 입장이 되죠. 나중에 또 저랑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됐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그 밑에 밑줄을 안 그렸지만 제가 민법 지식에도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위 개념이나 이제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잘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제 암기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 걸로만 암기가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기본서와 이제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문제 던져드리고 여러분들 풀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쪽에는 사실은 이제 한 7월, 8월 객관식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기본서만 강의를 하고 이제 객관식 지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죠? 물론 이제 공부 뭐 좀 하신 분들이나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객관식 문제집 사서 혼자 풀어보기도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게 거의 반강제다 보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법 1차 시험만 보면 되니까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객관식 지문을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째 줄에 나와 있지만 변리사 1차 시험 오지선당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얇지만 이렇게 좀 필요한 객관식 지문을 던져드리고 여러분들 보고 같이 매일 풀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뭐 전화로 하거나 뭐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민법 고득점 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객관식 봤다는 게 이게 지문부터 좀 적응하고 들어갔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이 뭐냐면,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죠? 시험에 그러니까 교수님 교과서 줄여놨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판별이 되냐? 이 기출문제를 크게 이제 척도가 이게 기출문제인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게 처음부터 계속 이걸 갖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만 봐도 이거 볼 때 이거는 기출된 거였지, 나중에 기출 안 된 거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보여요, 그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요거를 판단해주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면,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장점이죠. 자,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수강을 하죠. 그 다음에 기본서도 여러분들 복습해야 정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OX 지문도 풀어보셔야죠. 저랑 다음 날에 와갖고 또 한번 함께 풀죠. 벌써 몇 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뭔가 좀 알고 풀어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쉽고, 그런데 조금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OX 지문집도 자기 걸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하면 예습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해봐야 소용없어요. 읽어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러니까 우리 기본 강의는 예습 위주가 아니라 복습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루틴이 그거예요.
모셔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 부분만큼 진도 나간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독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어디까지 나갔으니까 문제 어디까지 풀어야지 문제 지문제 다 푸시고 그죠? 요게 반복이 되는데 50회 이 책 그러니까 1000페이지라고 치면 50회니까 하루에 20페이지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소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는 식으로 들으시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복습할 게 거의 없죠. 복습할 게 없는데 내일부터는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그 복습하시고 이런 과정을 치열한 과정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각오 같은 것도 다 말씀드렸죠. 그죠? 다 보고 오셨죠? 그렇다. 그래서 그 각오를 끝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기본서하고 이렇게 객관식 지문집으로 이렇게 병행을 한다. 효과가 좋으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잘 따라와 주셔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줄 결론이 되죠.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 요 순서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니까. 이 법학은 보통 이제 교과서를 보면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이론. 이 이론이라는 게 이른바 학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문이, 우리 민법 조문이 1000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아까 4편, 5편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족상속법 빼고 나면 766조까지 있습니다. 766조까지 있는데, 이제 그 조문. 단일 법으로 치면은 조문 수가 가장 많죠. 그죠? 근데 이렇게 조문 수가 많은 766개의 많은 조문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복잡 다양한 세상을 민법으로 규율하는데 이거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흠결이라고 부르는데 구멍이 숭숭 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게 이제 판례라는 것인데 이 판례가 뭐냐? 우리 판례는 우리 하급법원도 있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급심 법원은 취급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라는 걸 말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라는 걸 이제 쏟아내는데, 그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문,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판례를 비판하는 수도 있고 판례에 동조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야 된다는 학설, 이래야 된다는 일설, 이설, 삼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설은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각자 그 교수님들,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학설을 객관식 문제에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죠.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 그 OX를 판별하고 이제 그 정답을 내야 되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판례는 정답이 있잖아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딱 이렇게 된다는 정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비중을 보면 얘가 이제 70% 정도. 70% 너무 많나? 60%?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이제 20에서 30%. 그래서 학설은 이제 5%나 다른 이론이나 좀 이렇게 좀 비중이 낮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판례,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비중이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례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판례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조문이 없는 부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문이 조금 불명확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서 판례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판례를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문을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중은 20% 30%에 불과하지만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문을 많이 강조하는 그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합격한 친구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조문 진짜 열심히 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봤더니 시험장에서 진짜 돈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만큼 이게 8년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맞추는 거는 다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의외로 조문에서 좀 차이들이 생겨요.
열심히 봤냐 안 봤냐. 그죠? 그래서 조문은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실게요. 자, 조문의 중요성 밑줄 보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이제 판례, 조문, 이론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가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올해 시험에서도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제가 아직 올해 시험 문제를 못 봤어요. 오늘인가 아마 문제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시험 안 봤으니까 오늘 공개되는 시험 문제를 제가 나중에 이제 볼 것 같은데, 그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문에 뻔히 있는 건데, 야 이건 뭐냐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조문에 있는데, 그죠?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공부 많이 한 수험생들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랑 공부하면서 조문을 열심히 보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뭐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프린트 해갖고 보시고, 여기 실강 수강생들은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 뒷부분 우리 6페이지 지나가갖고 이제 7페이지를 보면 거기부터는 그냥 민법 조문지 1조부터 766조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1조부터 민법 766조까지 들어있어요. 그죠? 거기 이제 민법 조문집이다, 그냥. 그죠? 조문만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반드시 가지고 다니세요. 그죠? 그죠? 반드시 가지고 다니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조문집은 나눠드렸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조문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조금 덜 나온다고 경시하지 마시고 조문부터 좀 보시라.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 교재도 보면 여러분 책 펴보시면 알겠지만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조문이 들어있는데, 이 책 교재, 기본 교재 안에서 조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문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안에 파묻혀가지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도 조문이 있지만 조문집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얇으니까 좋잖아요. 뭐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보실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보실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이 조문집을 열고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이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죠? 이거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나중에 조문 문제에서 차이가 나야겠죠. 맨날 그래. 이런 게 조문에 있었어. 조문에 있는데. 그죠?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밑줄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 3회독 이상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그 넷째 줄 밑줄 보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이걸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그 뒤에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집을 옆에 두고 이렇게 틈틈이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그것만 해도 일단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처음에는 이제 조문이 무슨 소리 하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제 보시는데,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고,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 이 습관만 잘 길러도 일단은 그죠? 성공이다. 그죠? 그렇다. 이만큼 조문이 중요하다. 자, 조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의 선택은 아까 지나가면서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한 2000페이지가 넘는 교수님 교과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수험적으로는 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수험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1년 만에 다 교수님 교과서 보려면 여러분 1년 지나도 다 못 볼 거예요. 그죠? 한 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험 적합적인 수험서를 보신다. 그래서 뭐 제 책이나 뭐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뭐 강사님들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동네에서 뭐 여태까지 좀 뭐 수험생들이 많이 보시던 기본서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선택하셔갖고 대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끝까지 간다. 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셨으니까 이걸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이제 그냥
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 수험생이 이걸 보다가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풍부한 2000페이지 책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이해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사더라고요. 저는 그 책 사는 순간 제가 그 친구를 걱정을 했죠. 아이고, 저거 사갖고 저거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 이거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다음에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너 그 책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0일도 안 돼갖고 그냥 갖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뭐, 같은 얘기인데, 그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 기본서 보시면 학설이 막 그냥 논리정연하게 그냥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 수험 기간에는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조문과 판례 위주로, 그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험서로 이제 하나를 딱 정해갖고 보시면 되고, 문제집 하나 푸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 아까 이제 우리는 기본 강의니까 이제 예습 위주가 아니라 복습 위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밑줄, 강의 수강으로 이행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분들 좀 안타까운 분들 많이 보는데 맨날 강의만 들으셔. 맨날 강의만 들으셔. 강의만 들으면 다 알죠.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사례까지, 예까지 들어드리면서 다 설명드리니까 강의만 들으면 이해 다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지식이에요?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다 아는 건데 나중에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자기가 반드시 스스로 걸어봐야 돼. 가봐야 돼요. 자기가 가봐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작업은 매일매일 그날 수강한 내용을 당일 복습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 강의 있죠? 그러면 이때 중간에 비거든요? 이때 민법을 놔버리면 또 이때 들어가고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민법을 틈틈이 좀 봐주셔야 돼요. 그죠?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좀 이제 틈틈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활용해서 자, 기본서를 정독하는 작업까지 이제 말하는.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가 이제 보통 한 8월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전까지 최소한 이 기본서가 한 2회독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강의 들은 거 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씹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본 그 회독수가 2회독 정도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뒤로 가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 뒤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기본 강의는 2개월 반 코스지만 중급 강의는 1달 반,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는 1달 이런 식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회독수 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11월 달도 한 과목 보는데 2개월 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계속 줄여가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8월 이후가 되면 정말 시간 없어요. 그러면 교과서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해놓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름에 힘든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되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반드시 스스로 정독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죠? 그 이후에는 기본서 정독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전까지 정독 작업을 마무리해 놓으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이게 그 첫째 줄에 제가 써놨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좀 이제 지우고 합시다. 이게 물치고 여러분들 호흡기 요즘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필가루 안 날리게 물칠판으로 했는데 좋은데 지고 나면 좀 기다려야 돼. 그죠? 그런 단점이 좀 있다. 그죠? 이제 자, 제가 지금 공부할 분량의 확정이라 그랬는데 민법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러죠. 코어라고 할게요. 그죠? 여기 있는 부분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부분도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만 내면 사실 다 맞추니까 뭐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이제 슬쩍 하나씩 이제 지문들 끼워놓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하면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뭐 처음 들으시는,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제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태까지 이제 오히려 이제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 좀 잘 들으세요. 사실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빨리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반드시 합격해야지,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불안감하고, 이제 밑에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그것도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항공부 하셨던 분들이라 민법을 보다 보면 자꾸 궁금해져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 부분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뭐 질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막 그러면 근데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문과 판례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적 호기심 두 가지. 불안감하고 지적 호기심. 요것 때문에 제가 맨날 이것만 봐도 된다, 이것만 봐라, 그죠?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이렇게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건드리고 궁금해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공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 범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공부 범위를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부 범위가 이렇게 되면 시간은 1년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어디가 허술해져요? 여기가 허술해져요. 여기가.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5번 볼 걸 범위 늘려갖고 2번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다고 해도 비중이 얼마 되겠어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거 몰라도 다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랑 이제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하시겠지만, 이런 거 모르고 있어도 아는 것만 알면, 그러니까, 거기 밑에도 써놨지만, 여러분들 남들 모르는 거 맞출 생각 안 해도 돼요. 남들 맞추는 것만 다 맞춰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감이나 지적 호기심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 보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 뭐 다른 친구 보니까 이런 것도 알더라?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안에 있는 핵심 코어를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 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여기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손해가 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도 궁금해도 저를 믿으시고 그냥 이거를 튼튼히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신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그래. 여기 이제 무수히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합격자는 여기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올바른 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 그랬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자꾸 파는 거야. 자꾸 안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역할이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거죠.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라.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할 양을 늘리지 마라. 제가 마지막 갈수록 시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3월 진입이니까 빨리 진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6월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름방학 8월 넘어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3월 진입이시면 빨리 진입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유리한 위치인데, 대신에 3월에 진입해도 그러니까 빨리 진입했으니까 시간 많겠지. 시간 절대 안 많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우리 짧은 이유가 이 변리사 1차 시험 3과목 그거 정복하기에 사실 좀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 이것도 보고 싶다. 안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핵심 부분을 잘 정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에 써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민법이 끝이 없어요. 그죠? 또 이제 반드시 합격했는데 불안감이라 했죠. 불안감에 이거 내가 보는 교재에 빠진 거 없나?
그럼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체계도 없는 판례 찾아가서 공부하고 막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게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밑줄에 이게 수험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안 나올 거야. 이런 좀 그 근거 없는 자신감도 사실 좀 필요해요. 그죠? 예. 예. 그럼 멘탈 잡는데 좋아요, 그게. 그죠? 예.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밑줄 쳐 있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다 맞추면 합격합니다. 그걸 못 맞춰서 떨어뜨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런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은 최소화해야 돼. 공부할 분량은 집약적으로 최소화하고 딱 그만큼만 시험장 갈 때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 갖고 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딱 보면 답 나와야 돼. 아,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점수가 이제 90점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그냥 대강 그냥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가면은 헷갈린다. 왜 두 개가 헷갈리지? 맨날 그래, 맨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장, 그러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그만큼 시험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이나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 요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뭐 옆에서 이제 자꾸 이런 데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변리사 스쿨 종합반에 보면 저 최고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영남 변리사도 얘기했지만. 자, 당장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죠? 저는 이제 제가 민법 상담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조, 그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인데, 매주 금요일 수업 끝나고 뭐 일단 여러분들 뭐 처음이니까 뭐 상담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면 이제 상담의 내용도 좀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부터 당장 금요일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별 상담이니까, 그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뭐 1조 분들이 뭐 아직 그 조원 배정이 안 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1조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랑 상담, 다음 주에는 2조 이런 식으로, 그죠?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제 지식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나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제가, 그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그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돌려보내드리고, 그죠? 이런 게 우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죠?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다. 그죠? 그래서 민법 상담은 매주 금요일에 수업 마치고 이제 조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있는데, 질문은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2시에, 저는 이제 오후 수업을 주로 하는데, 2시부터 이제 주로 1시간 10분 정도예요. 그래서 3시 10분. 그 다음에 한 15분, 20분 쉬어요. 그냥 3시 30분부터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4시 한 40분쯤까지. 그죠? 그래서 또 한 15, 20분 쉬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맞나? 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넣나? 20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분을 넣는데 15분, 20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6시쯤 그러니까 제 뭐 그 강의 계획표는 뭐 5시 반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하다 보면 한 6시쯤까지 거의 막 5시 50분, 6시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너무 한꺼번에 오랜 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지겹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렇게 이제 수업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1회차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다 보니까 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저도 이제 다음 시간 준비하고 또 뭐 좀 쉬고 그래야 되니까 요때 질문하시면 사실 이게 3시 30분에 시작해야 될 게 막 40분에 시작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말고
6시 근처에 이제 끝나면, 수업 끝나면 언제든지 저 그냥 수업 끝나고 저기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수업 궁금하신 게 있으면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질문은 이제 편하게.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되게 얼굴도 잘 모르고 성함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 다 진짜 뭐 형님 삼촌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뭐 종합반 장점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수업 마치고 해주시고 상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 이렇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 여기까지 하고 거기 진도표 나와 있는데 진도표는 뭐 이게 딱 요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조금 밀릴 때도 있고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강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도표가 이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우리 민법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민법을 공부해야 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